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 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제시했죠. 검찰 쪽에서는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뉴스 소다 시사야 진행자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난 11일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장관 취임 후에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을 한 겁니다.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그 검사가 기소까지 하게 되면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으니까 일종의 견제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요. 네. 또 공교롭다고 해야 될까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 서로 좀 갈등이 있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를 거부하니까 윤석열 총장 지시로 지검장의 결재를 건너뛰고 기소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추 장관이 마침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견제해서 정권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한 용도로 이런 걸 고안한 거 아니냐.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한 용도로 이걸 들이민 것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검찰에서 그동안에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했잖아요. 근데 수사를 한 그 수사가 제대로 된 수사인지 아닌지 수사 주체인 검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다르면 기소를 담당한 검사가 이거 좀 무리한 수사였네라고 판단해서 기소를 안 할 수도 있게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검찰 내부의 불만의 목소리도 좀 일부 있었고요. 그러니까 내부에 불만 목소리가 일부 있었다고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죠. 근데 대검은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요? 예, 대검의 공식적인 얘기는요. 공판 중심주의 강화라는 흐름에 맞춰서 검찰의 업무 관행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얘기지 추미애 장관의 의견을 반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중에 해명은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산지검 직원들하고 비공개 간담회 자리에서 했다는 발언 내용을 보면 반대 의사를 사실 표명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수사는 소추에 그러니까 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고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검사의 일이다. 법원은 심리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고 검찰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수사하고 기소는 한 덩어리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고는 맥락이 좀 다른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공개적으로는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진 않은 상황이지만 내부적인 기류는 반대 의사가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추 장관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풀어갈까요? 지금 추 장관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주재했다고 해서 이게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장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17년 만의 일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논란이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 회의를 주재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이제 검찰총장이 주재하면 모르겠는데 법무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그 자리는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오해 아닌 오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여러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검찰 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할 거냐. 이제 이게 알려져야 하는데 그동안에 그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이거 깜깜이로 만든 다음에 그냥 당일날 뭔가 화두를 던져서 검사들이 제대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어요. 중앙일보가요? 어떤 얘기를 논의하게 될지 원래 법무부 차원에서 이제 모레 그 검사장 회의를 열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하루 이틀 전에 그 회의에 어떤 주제를 논의할지 일선 검찰에 공문 형태로 전달하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 일부가 이미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총괄 기소심사관 직제를 신설한다. 그리고 법률 개정을 통한 수사 기소 검사를 완전히 분리한다. 이게 이제 추미애 장관이 얘기한 맥락하고 좀 맞닿아 있는 거고요. 현행 인권수사 자문단을 활성화한다. 미국의 기소 대배심제 도입을 한다. 이렇게 4가지 방안을 제시해서 검사들이 이 중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지 들어보겠다. 그러니까 이 중에 확정적인 방안을 뭐 발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법무부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는 안은 총괄 기소 심사관이라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뭐냐면요.
수사 검사가 기소를 결정할 때 지금 당초 알려진 바로는 기소한 검사하고 수사하는 검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총괄 기소심사관을 둬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자문과 숙려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하는 건 아니지만 일방적인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자문기구라든가 이런 기구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심사관을 둬서 그 심사관이 수사한 내용을 들여다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더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거나 아니면 기소를 위해서는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거나 의견이나 자문을 하는 정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초에 아예 인적으로 이렇게 수사검사하고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방안은 아닌 쪽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기소검사가 만약에 있게 되면 기소검사만 기소를 독점하게 되잖아요. 근데 총괄 기소심사관을 두면 기소를 독점하지는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법무부가 이걸로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방안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서 검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나를 한다고 하는 것인데 검찰의 내부 기류로 볼 때는 이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이 법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다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한다는 방안이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게 좀 엇갈리고 있어요. 우리가 검찰 상황을 잘 모르니까요. 맞아요. 근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는 거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대원칙이잖아요. 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한다. 그 원칙에 비춰봤을 때 추미애 장관의 얘기가 무리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검경수사권 조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사건은 여전히 수사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반부패 수사부가 있는 것처럼 중요한 정치권 인사에 대한 수사, 선거법 위반과 관련되어 있는 수사라든가 금융비리나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수사 뭐 이런 것들 굵직한 사건들은 검찰이 여전히 수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수사한 내용들 그 큰 사건에 대한 수사들은 결국은 수사하고 기소도 하게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럼 그 대원칙에 비춰봤을 때 그거는 견제할 장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도 견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장치라는 거죠. 그렇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일종의 견제 장치를 둬야 되겠다 이런 건데요. 법적의 의견은 이제 갈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 두 가지 큰 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인지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대응 능력이 좀 약화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검찰의 힘이 빠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나 재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사한 검사가 아니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고 또 재판 과정에서 공소 유지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니까 수사한 검사가 기소까지 담당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또 반대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특수부 사건의 경우에도 공판부 검사가 재판에 직접 공소 유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 원칙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바꾸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수사한 검사가 아무래도 기소까지 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일종의 관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한 것에 대한 명예를 걸고 수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소를 못하면 마치 무능력한 검사처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자꾸 기소를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무리한 기소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부분에 관한 지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효성에 관한 논란인데요. 기소 전담 검사가 수사 기록을 보고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냐. 또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의견이 충돌하면 또 어떻게 할 거냐. 일종의 수사와 기소를 사람을 분리하는 것이냐 역할을 분리하는 것이냐.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총괄 기소 심사관 직제 이거하고 관련된 얘기인데요. 근데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정경심 교수 재판부가 그 공수장 변경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이 막 반발하니까 왜 검사는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했잖아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법원은 3심제가 있는데 그러면 1심에서 판사가 잘못 판단했다 하더라도 2심에서 견제가 가능하잖아요. 또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데 판사는
검사의 소추가 있어야만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소 독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검사 같은 경우에는 오직 검사만 기소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견제 장치를 검찰 내부에 두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반론 의견도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검찰이 기소권 남용한 사례는 꽤 있었잖아요. 이거는 제가 뭐 몇 시간을 말씀드려도 다 모자라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았죠. 굉장히 많았어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아실 텐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했던 적 정말 많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미네르바 사건, PD수첩 사건, 그리고 정현주 KBS 사장 사건, 그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았거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또 많았고요. 지금도 혹시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었고요. 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검사들이 기소권을 남용하면서 제 식구 감싸게 했던 적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검사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기소율은 상당히 낮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스폰서 검사 사건, 떡값 검사 사건, 그랜저 검사 사건, 벤츠 여검사 사건, 조이팔 뇌물 검사 사건, 진경준 검사장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고 장자연 사건 등등 해가지고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랜저 검사라고 하는 이름이 다시 또 등장했어요. 다시? 왜냐하면은 그랜저 검사 사건에 연루가 됐던 전직 부장검사가 변호사로 개업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랜저 검사 사건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2010년이었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당시 부장검사였던 사람이 지인인 건설업자로부터 청탁을 받습니다. 100억 원대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마차를 빚고 있는데 그 마차를 빚고 있는 투자자 4명을 내가 배임죄로 고소를 했으니까 처벌 좀 받게 해달라. 청탁을 한 거예요. 그 부장검사가 담당 검사한테 기록을 잘 살펴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알아서 잘 좀 해결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이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는 투자자를 4명을 부구속 기소를 했어요. 그 재판을 회부하는 거거든요. 부장검사는 건설업자로부터 그다음에 그랜저 승용차를 포함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2009년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니까 부장검사와 담당 검사 등을 고발 조치했어요. 근데 검찰은 사건을 질질 끌다가 1년 3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기소 안 해버린 거 아니에요? 안 해버린 거죠.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게 논란이 되니까 검찰이 사상 처음으로 특임검사 제도를 가동을 해서 재수사에 들어갔고 결국은 그 부장검사가 2011년 뇌물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는데 실형 확정 받은 것도 특검 통해서 받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특임검사제도 검찰 내부에 2013년에 출소한 뒤에 올해 변호사로 등록했는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등록을 받아준 거죠. 그러면서 다시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검찰 얘기할 때 항상 얘기가 나왔던 게 그 어떤 나라의 검사들보다도 우리나라 검사에게는 힘이 세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받았는데 다른 나라에는 수사기소분리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 사례만 제가 말씀드리면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괄 기소 심사관 직제가 일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요. 미국의 배심원과 같은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 심사회라는 제도가 있는데 일본 전역에 한 200여 개가 설치돼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배심원이 참여를 시민이 참여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전문가들도 참여하게 되면 시민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외부에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제 역할을 못해서 2011년부터 검찰 내부에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 총괄 심사 검찰관을 뒀습니다. 그게 지금 법무부가 안으로 만든 것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수사 자료를 보고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 의견을 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범죄 사건에 한해서 20여 명의 시민 배심원이 검찰의 증거물과 공소 요지를 듣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을 견제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글쎄 중앙일보 보도가 확실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곧 있을 검사장 회의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모레 검사장 회의가 있으니까요. 아마 오늘 내일 중에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시사 프로그램 시사야의 진행자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뉴스 쏘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부 마치겠습니다. 내일